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복구 현황만 발표한 정조 홍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달이죠. 허난성 정조를 중심으로 한 홍수가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댐이 무너질 것을 고려해서 그 방류를 해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컸는데 이것에 대한 홍수로 인한 피해, 이것이 중국 정부가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 피해에 대한 상황은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구 현황만 발표하고 있는 정조 홍수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이죠.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9일날 허난성 비상관리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7시까지 허난성 150개 현에서 이재민 1481만 명이 발생이 되었고 농경지는 약 1620만 명, 여기서 1묘에 다니는 약 200평 정도, 그래서 여기 곱하기 한 200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100만 평이 더 넘어가는 거죠. 어, 어, 어. 지금 한 300만 평 정도 되네요. 300만 평이 넘는 땅이 침수가 되었고 지금 주택만 9만 9천 채가 완파, 그리고 16만 채가 심하게 파손. 대단합니다. 그리고 경제 손실만 총 3,337억 위안, 한국 돈으로 한 23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날 허난성의 비상관리부 기자회견의 초점은 성공적인 복구 작업이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면 당연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멍칭용 비서관리부 부부장은 8일까지 허난성 35kV급 이상 변전기가 42기, 35kV급 이상 송전기는 47기. 변전기하고 송전기죠. 송전기는 지금 전류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변전기는 그 변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변전기가 42기, 송전기가 47기. 이게 모두 다 복구가 되었고 파손된 송전선의 98% 이상을 복구 완료했다. 말하자면 전력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밝힌 것입니다. 이번 멍 부부장이 구호물자 지급 외에 전력 복구 작업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 허난성 각지에서 이어진 정전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높아진 불만 목소리를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것. 왜냐하면 댐이 균열이 가서 댐이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방류를 했는데 사전 통보 없이 방류를 한 것, 그리고 피해가 컸던 정조우의 배수시설, 그리고 늦은 도로 통제 때문에 터널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 통제 등 줄일 수 있었던 피해를 키운 인재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번 사태에 관한 사과나 그리고 책임자 문책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피해 상황 발표도 경제적 손실에만 집중해서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나 실종자에 관한 발표는 전혀 없었어요. 허난성 홍수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지난 2일날 발표된 302명이 마지막으로 후속 보도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허난성에서는 도시지역인 정조 외에도 150개 시군 구에서 대규모 피해가 났고 구조와 수색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인명피해나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문제 전문가인 중위안은 인민일보의 허난성 홍수 기사가 실린 가장 큰 이유, 이 사건이 모든 중국인이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피해가 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중위안은 당 지도부와 중앙선전부는 아마 이번 홍수 소식을 전혀
보도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미 감출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는 마지못해 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 피해만 집계하고 복구 상황 위주로 기사를 썼던 가장 큰 이유, 이것을 그래도 알려주기 싫었는데 만약 사망자나 사상자를 알리게 되면 이 분위기가 들끓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논평을 했죠. 그는 이날 인민일보는 홍수에 관한 기사를 하나 더 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홍수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정작 알려줘야 될 지금 정조우나 허난성의 그 홍수 사태에 대한 그 후속 보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8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 남부와 북부에 각각 두 곳의 집중 호우 지역이 발생할 것이고 태풍이 한 두세 개 정도 중국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만 전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의 기사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홍수 피해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하는 신용만 낸 것으로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꼬집게 된 것이죠. 9일날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헤이롱장성, 이곳은 지금 그곳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몽골. 예, 헤이롱장성, 내몽골 지방에 홍수방지 비상등급 3급으로 격상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헤이롱강 6개 하천 25개 지점에서 경계수위 0.13에서 2.38m가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요한 또 논평을 냈는데 이 기사는 조기 경보 성격이지만 이달 들어 중국 각지에서 이미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신장 위구르 지방까지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헤이롱장성, 내몽골 지방도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의 강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공산당 지도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멍 부부장은 고속철도 3개 노선, 일반철도 7개 노선에서 1100여 곳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75개 고속도로에서 2630곳에 홍수로 파손되었다. 간선도로 총 876km 구간에서 6458곳에 파손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전파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거죠. 중요한 이에 대해서 허난성 비상관리부의 기자회견에서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최신 피해 상황은 공개를 했지만 사상자 수만은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실제로 이번에 사상자가 그들이 발표했던 302명보다 훨씬 많은 2000명, 3000명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의 숫자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농촌급수시설 3033곳이 파손이 되어서 5238개의 마을 744만 1600명의 급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수백만 명의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지적도 없었다라고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수해로 인해서 겪었을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 6일 날 발표한 7월 전국 자연재해 상황에서 이번 수해로 인한 이재민이 전국에서 3,420만 명이 발생했다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어요. 이재민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수해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발표하지 않고 있죠. 이에 따르면 허난성 사망자는 302명을 포함해서
지난달 중국 중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 실종자 수는 432명. 그런데 실제로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2명밖에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믿지 못할 상황. 그리고 완파된 주택만 10만 5천 채. 완파됐으면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겠죠. 일부 파손 이상 주택은 90만 2천 채. 농작물 피해 면적이 337만 100헥타르. 경제 손실은 지금 1488억 위안, 한국 돈으로 25조 7천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피해 상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 중국 응급관리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가장 큰 이유, 이번 피해도 감출 수 없는 부분이에요. 피해 상황, 말하자면 토지가 침수되고 집이 완파되고 가옥이 날아가고 그리고 전력선이 손실되고 이러한 것들은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출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고 숨길 수 있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우한 폐렴에 확산될 당시 중국의 관영 매체는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부터 보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는 우한 폐렴이 재작년 한 9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어요. 특히 항커우 화장장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화장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24시간 화장장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적인 게 화장장을 도와주러 먼 곳에부터 화장장을 도와주러 사람이 왔던 이러한 사태를 보면 지금 그들이 발표했던 이 상황보다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은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명피해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거나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인민들의 항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했던 이번에 일어났던 이러한 것들이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아무런 경고 없이 댐을 수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배수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인재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 인재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인민들의 항의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저우를 중심으로 한 항저우의 항저우성의 지금 물난리가 이번에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태풍에 의한 수증기의 공급을 통해서 이번 물난리가 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물난리를 통해서 많은 양의 비가 왔고 특히 댐도 깨지고 20cm나 깨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댐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방류하고 이 방류가 작년에 댐 방류와 지금 매치가 되어가고 있다. 오버랩이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